이번 시간에는 휴먼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먼 에러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째, 심리적인 분류입니다. 이 심리적인 분류는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내용인데요. 이 심리적인 분류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심리적인 분류에는 생략적 에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략적 에러를 오미션 에러라 그래요. 오미션 에러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원어를 한글로 오미션 에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오미션 에러라는 것은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필요한 직무나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 이게 생략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심리적인 분류에는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 뭐 수행 지연시킨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간적 에러입니다. 시간적 에러는 타임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 지연시킨 것을 시간적 에러, 타임 에러라 하더라. 적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 지연한 거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행 지연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수행 지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적 에러가 있습니다. 수행적 에러. 이 수행적 에러는 코미션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미션 에러인데 이것도 필요한 직업 또는 절차를 불확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불확실하게 수행한 거다. 그래서 코미션의 코, 불확실 수행의 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감기를 고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불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적 에러. 순서적 에러는 시퀀셜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순서적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순서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순서착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필요한 걸 안 하는 것, 필요한 걸 지연시킨 것, 필요한 걸 불확실하게 수행한 것, 필요한 것을 순서착오를 일으킨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불필요 과오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러. 이 불필요한 에러는 extraneous 에러라 그래요. extraneous 에러. 이거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직무, 뭐 직무를 작업이라고 해도 돼요. 절차를 이거는 수행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게
불필요한 가오, extraneous error다. 그래서 봐봐요. omission, time, commission, sequential.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글자 개수가 적어요. 근데 이거는 extraneous 많지요. 그래서 글자가 많은 것이 불필요가오다. 이렇게 구분해놔도 나중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의 수준적. 이 수준적이라는 게 레벨이에요, 레벨. 그래서 원인의 레벨적인 분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1차 에러가 있습니다. 1차 에러. 이 1차 에러를 프리마리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에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과오입니다. 즉 작업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실수로 에러를 범하는 것을 1차 에러, 프리마리 에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에러가 있습니다. 2차 에러는 세컨더리 에러라고 그러죠. 세컨더리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2차 에러 같은 경우하고 좀 이따 나오는 지시 에러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에러는 작업 형태나 작업 조건 중에서 다른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할 수 없는 가오나 어떤 결함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하는 사고 에러.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결함으로부터 어떤 결함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를 2차 에러라 한다더라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 에러. 지시 에러는 커맨드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맨드 에러라고 그러는데 요구된 기능을 실행하고자 해도 필요한 물건, 정보, 에너지 등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이 말만 기억하면 되죠. 작업자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어. 없음으로 발생하는 가오입니다. 즉,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람이 조치를 취해도 그 후속 조치가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러는 지시 에러예요. 2차 에러는 사람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결함 때문에 그냥 발생하는 에러는 2차 에러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할 때 사람이 조치를 취했냐,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러 같은 보면 인간의 행동 과정을 통한 분류에는 우리 인간의 행동 과정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지 및 인식의 과오라 그래요. 감지 및 인식의 과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풋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인풋 에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절차 과오. 이 정보 처리 절차 과오에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information processing error 그렇게 얘기한다 정도 알고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 의사를 결정할 때 나타내는 가오를 decision making error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 행동 가오. 행동 가오는 이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인풋이고 행동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output error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어 가오. 제어 가오는 피드백 에러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 과정을 통한 분류하고 심리적인 분류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인간 가오의 배후 요인. 인간 가오의 배후 요인. 4요소. 이것을 포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맨이 있습니다. 맨이라는 것은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머신이 있습니다. 머신. 이 머신은 장치나 기기 등의 물적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메디아가 있습니다. 메디아. 그래서 이게 다 M으로 시작하는 데서 포엠이에요. 그래서 메디아는 얘를 좀 잘 봐놔줘야 돼요. 인간과 기계를 잇는 매체. 인간과 기계를 잇는 매체를 뜻하는데 뭐가 있느냐. 작업 방법이나 순서. 작업 순서. 그 다음 작업 정보의 실태나 작업 정보의 실태나 환경과의 관계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메디아에 든다. 그래서 메디아와 관계없는 것을 찾으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에서는 안전법규, 이거 뭐 규제, 관리, 뭐 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 매니지먼트에는 안전법규의 준수 방법, 뭐 단속, 점검, 관리 외에 지휘 감독,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매니지먼트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휴먼에라의 배후 4요소 또는 포엠을 적으라 그러면 맨, 머신, 메디아, 매니지먼트 이 정도는 적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성능과 인간 가오의 관계. 즉 시스템 성능과 인간 가오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나며 시스템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성능은 시스템 퍼포먼스는 휴먼 에러와의 함수 관계, 휴먼 에러는 HE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 에러와 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 함수 관계를 상수 K를 써서 표현을 하면 이 K 값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에 휴먼 에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를 말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K 값이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휴먼 에러를 크게 범했을 때 K 값이 1이라 한다면 두 개를 곱하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휴먼 에러가 시스템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는 K 값이 1보다는 적고 0보다는 클 때입니다. 등호는 안 들어가요. 이럴 경우에는 영향 없이 뭐만 주냐면 리스크만 줍니다. 리스크. 이 리스크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리스크만 나타나고요. 세 번째, K 값이 0이라면 이 값이 0이라면 아무리 크게 발생해도 이게 0이 나오니까 영향이 없다.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함수 관계를 상수 K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식 수준과 휴먼 에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식 수준 변화에서 필요할 때 긴장 수준은,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람이 피로도를 느낄 때 긴장 수준은 어떻느냐. 피로란 긴장의 저하라는 말이 성립되지만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즉 여기서 인간의 의식 변화는 필요할 때는 긴장 수준, 즉 텐션 레벨이 감소한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완할 때 긴장 수준도 감소하고 24시간 생리적 리듬의 골짜기에서의 긴장 수준도 감소하고 졸고 있을 때의 긴장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것도 수준이 낮아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의식의 상실은 부주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의식의 상실일 때 긴장 수준도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놔줘야 될 거는 망각보다는 착오 정도만 한번 봐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착오. 자, 이 착오는 첫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착오의 메커니즘에는 위치의 오인, 위치를 잘못 알아서 착오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 순서의 오인, 순서를 잘못 알아서 착오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요. 그 다음 패턴의 오인, 그 다음 형태의 오인, 형태를 잘못 알아서 기억이 틀려서 기억의 틀림, 이런 것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